네, 이 차는 지금 제 차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네,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7시 반 24분이네요. 7시 4분. 제 차가 며칠 전부터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데 자동차는 배터리는 충분히 있는데 시동을 걸면 첫 시동이 이렇게 세루가 안 돕니다. 처음엔 안 돌다가 예, 두 번째는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노반장입니다. 지금 월요일에 출근길인데요. 네, 오늘도 영하 5도가 넘어갑니다. 한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깥 날씨 여전히 춥고요. 제 차가 요즘에 한 일주일 전부터 오전에 시동을 걸면 영상을 보셨듯이 첫 번째에서는 세르 모터가 안 돕니다. 픽 돌다가 말고, 두 번째는 시동이 걸리죠. 네, 이런 증상이 며칠 전부터 있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죠. 배터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르 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그 외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고 다니는 점프선이 있습니다. 점프 배터리가 있는데 늘 들고 다닙니다. 점프 배터리. 점프 배터리를 갖다가 접지를 해서 시동을 켜봤어요. 그래서 배터리의 전원이 안 좋다라고 하면 점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시동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배터리가 원인이고, 점프를 했는데도 세르 모터가 시원치 않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세르 모터가 안 좋아서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 오전에 점프를 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네, 역시나 세르 모터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세르 모터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날씨가 따뜻하면 지금 제 차가 이상 증상이 아예 없는데 요즘 같은 영하로 떨어지니까 밤새 차가 꽁꽁꽁 얼겠죠. 얼다가 아침에 시동을 걸려고 하다 보니까 세루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딱딱히 굳어 있다가 시동을 걸면 그 딱딱히 굳어 있는 걸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는 거죠. 픽 하고 힘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어있던 걸 깨주는 거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 있는 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동을 걸면 픽 하고 돌아갑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윤활계통의 윤활제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래서 힘으로 못 돌리는 증상 같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의 이 날씨에서는 네, 불량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환하는 게 맞고요. 오전에 시동을 걸어 놓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 차가 온도계가 올라오면 그 시동 모터 안에 있는 네, 온도도 같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 보면 한 방에 다 시동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또 돌아다니면. 그런데 또 자고 일어나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증상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세르 모터가 네, 날씨 관계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이거는 수리를 할까 합니다. 보통 뭐 재생으로 하면 10여만 원 될 것 같아요. 정품으로 하면 뭐 꽤 비쌉니다. 2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재생으로 하면 한 10몇만 원 안에 네,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최근에 겨울철 되다 보면 전화들이 여러 군데서 오기도 합니다. 제가 팔았던 분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리고 그냥 유튜브 보고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 이런 걸로
저한테 이제 문의 전화로 오시는데, 저는 뭐 카센터 정비사는 아닙니다. 정비사는 아닌데 얘기만 듣고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겪었던 바에 의하면 이런 겨울철에 시동이 저처럼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쇠루가 시원찮게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 전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쇠루 모터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고요. 또 쇠루는 핑핑핑 잘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디젤은 예열플러그가 항상 겨울철에는 문제가 됩니다. 매연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지만 시동 관련돼서도 문제가 됩니다. 예열플러그는 모듈하고도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기계적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가지가 연관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나갔는지 예열플러그가 같이 나갔는지 확인하셔서 교체를 하고 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열플러그는 흡기하고 EGR 할 때 같이 예열플러그를 교체해줘야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돈이. 만약에 예열플러그만 교체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17, 18만원 받을 겁니다. 17에서 18만원 정도 받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좀 싸게 해준다, 동네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7에서 18만원이면 동네에서 싸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열 모듈은 15만원 정도 하면 교환을 해줍니다. 같이 교환을 할 때 15만원 정도면 교환을 해주고요. 보통 그렇게 두 개 하면 33만원 정도 되겠죠. 동네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흡기 클리닝 할 때 하면은 더 쌉니다. 흡기 클리닝 할 때 하면은 뭐 흡기 EGR 예열 플러그 하면 40만원 들어가니까, 예열 플러그까지요. 모듈은 무조건 한 15만원 받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가격대를 알아두셨다가 다른 데 가서 바가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니까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예열 플러그 교체하는데 뭐 25만원, 모듈 교체하는데 2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는 데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교체를 할 때 가격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겨울철에 보면 모든 부속이 꽁꽁 얼어 있어요. 밤새도록. 갑자기 날씨가 영상에 있다가 영하로 떨어지면 차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신차들이야 1, 2년뿐이 안 되고 3, 4년뿐이 안 된 차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겠지만, 7, 8년 지나고 10년 된 차들은 부속이 아무래도 신차 컨디션이 아닙니다. 신차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따뜻한 날씨에 있을 때는 제 컨디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쪼그러져 있다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추우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 부속이든 고무 부츠든 전부 다 쪼그러져 있다가 시동 걸고 움직이면 찌그덕찌그덕 소리도 나고 안 좋은 소리, 잡소리도 나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차가 열받고 하면 소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무 부츠나 부속 노후화에 생긴 자연스러운 증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난 새 차처럼 소리 잡아야지 하면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걸 찾을 수 있는 능력자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부속이 쪼그라들었다가 팽창하면서 일어나는 소리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능력자는 제가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열받으면 소리 안 난다 라고 싶으면, 일단은 중고차는 어디가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본인이 알고 캐치하고 있다가 일단은 타셔야 됩니다. 타시다가 날씨가 따뜻해졌는데도 소리가 계속 난다 싶으면 아마 그 부위의 고무들이 유관상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 구리스가 터지거나 이렇게 생길 때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때 그 부속을 교체를 해줘야 금액이 적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 푸지럭? 그러다가 또 안 나. 근데 이거 가지고 고쳐야지 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엔지니어가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거 가지고 아 이거다 라고 싶어서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 엔지니어는 저도 정확하게 본 적도 없고 저 역시도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증상이 어디가 나왔다라고 싶으면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유관상이나 티가 확실히 났을 때 찝어서 수리하시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가고요. 만약에 예방정비 해야지, 난 소리 나는 거 그래도 싫어, 그래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면 카센터에 가도 안 해주실 겁니다. 왜? 본인들도 이거다 라고 정확하게 캐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교환해 봅시다 라고 교환을 했는데 소리 나면 저것도 해야죠.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이거 해볼까요? 이러다 보면 이것저것 수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소리가 안 잡히면 서로 껄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카센터에서도 이런 거는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을 내가 알고 있다가 나중에 더 심해졌다거나 그러면 그때 캐치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듯이 겨울철에는 디젤차는 시동성, 물론 디젤차만 그런 건 아닙니다. 디젤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배터리 관련해서, 에어플러그 관련해서는 일반 가솔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솔린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그 시동 거는 영상이 가솔린도 똑같이 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알아두셨다가 대처를 하시면 크게 뭐 어디 가서 손해보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추운데 좋은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일하느냐고 힘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설명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어디서 어떤 차를 봤다라고 하시면 꼭 하체를 찍어달라고 하세요. 하체를 멀어서 겉에 외관은 웬만하면 사진으로 찍어봤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되어 있는 거는 사진을 갖다가 잘 찍습니다. 사진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진사가 찍기 때문에 기스난 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이상 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엔카나 일반 유튜브나 이런 데로 올리겠죠. 좋은 데는, 나쁜 데는 찍지를 않습니다. 좋은 데만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보러 오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안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안 팔리는 거죠. 엔카에 보면 안 팔린 차 엄청 많습니다. 이유는, 좋은데 안 팔리는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어서 못 올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론 늘 얘기합니다만 등록증하고 종사원증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하체 사진에 만약에 녹이 심하다라고 하면, 뒤에 앞에 녹이 심하다라고 하면 그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차가 어찌 됐든 간에 녹이 심한 차는 나중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체를 갖다 전체 교환하려면 제가 볼 때는 베라크루즈 모하비 150, 200은 들어갑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체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하고 차를 보러 올라오시는 게 그나마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엔진증 누이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 쪽은 후레쉬 보고 눈으로 봐야 되고, 사진으로 그게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하체를 떠서 밑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딜러들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딜러는 전국에 5%가 될까 말까 해요. 5%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나머지 95%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합니다. 해준다, 그렇게 해주는 딜러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사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거 하체 떠가지고 카바 떼서 밑에 누유 있는지 없는지 사진도 찍어주고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는 딜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직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번호판도 다 가리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찍긴 찍었는데 이 차가 그 차인지 확인도 안 되고 번호 확인도 안 되고 하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꼭 뭐 영상을 찍는데 번호판을 다 가리고
하체를 찍어는 줬는데 이 차가 그 차인지 모른다. 네, 분명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등록증도 다 보내주고 하체 까서 보여달라니까 다 보여주고 번호도 다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딜러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는 딜러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믿고 어느 정도 움직이셔도 네, 헛걸음하거나 이러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꼭 그 등록증하고 그런 걸 다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딜러든 어떤 사람한테 차를 사시든 하체는 꼭 확인하시고 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네, 내가 나쁜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네, 걸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